대법원에서는 이번 이재명 대표 2심 결과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탄핵 심판 자체가 법리, 헌법 원리, 원칙 모든 것을 무시하고 정치 상황에 따라서 정치인이 어떻게 되는지 눈치를 보면서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의 결론을 좌지우지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탄핵 심판 자체가 100% 지극히 정치적 판결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어제 저녁 늦게부터 거의 100쪽에 가까운 판결문을 다 읽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논평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답변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판결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면서 판결문이 아니라 국어 사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발언 전체의 취지와 발언 전체가 있는데 그것을 다 토막내고 껍질을 벗기고 잘라내서 뭉개놓고 이것이 허위 사실이 아니다. 생선이 있는데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지느러미 자르고 껍질 벗기고 가시 다 발라내놓고 이건 생선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백현동 옹벽아파트 발언의 핵심은 특혜가 아니라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어떻게 할 것처럼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인허가를 하게 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어떻게 할 것처럼 협박을 했는지는 이번 판결에서 그렇게 강조한 행위에 관련된 것이고 사실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은 1심에서도 항소심에서도 사실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항소심 판결은 그건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무슨 모두 발언이니 마무리 발언이니 그것만 잘라붙여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은 그냥 협박이 있었다는 내용은 보충 설명에 불과하니까 앞뒤 발언만 잘라서 보고 그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은 중간으로 넘어가는 보충 설명이니까 잘라내야 된다. 그래놓고 지금 허위 사실이 없었다고 판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체적인 취지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집중했고 그것 때문에 후보자를 판단하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걸 기준으로 판단했던 국민들은 어제 그 판결로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국민들은 그거에 집중했고 그것이 핵심인데 어제 판결은 그걸 다 잘라내고 모두 발언과 마무리 발언만 보면 된다고 합니다. 모두 발언 마무리 발언이 어떻게 돼 있든 그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는 그 가운데 부분에 있는 국토부의 직무유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처럼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도 김문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고 그 전에도 여러 차례 통화하고 골프 여행도 같이 가고 골프도 셋이 쳤는데 김문기 씨가 카트도 운전하고 공도 주워다 주고 했고 사진까지 찍었는데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했더니 골프를 치고 전화를 하고 사진도 찍고 밥 먹고 했던 것들은 그건 인식에 관한 문제랍니다. 사실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그리고 아니 이렇게 골프 찍은 사진이 있고 확대해서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모자를 쓰고 있는데 모자에 골프공 마커가 있는데 골프 치고 사진 찍은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렇게 확대한 사진은 조작이다 그랬더니 법원이 그거 조작 맞다. 그리고 조작이라고 했지 어디 골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라도 했냐.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서 정말 재미있는 것은 법원이 계속 불고 분리 불고 분리 불고 분리라는 말을 여러 차례 씁니다. 검사가 아무 말도 안 했고 우리는 굳이 검사가 한 거 외에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유권자에게 국민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는 살펴보기도 싫고 있는 그대로만 판단해 보겠다. 우리가 제대로 판단 못한 게 있다면 검사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불고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은 것 뿐이지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다.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달리
직권탐지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명확하지 않다면 상대방의 주장이나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그에 대해서 확인하고 묻고 정리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유리하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석해 놓고 빠져나갈 구멍은 불고불리, 결국은 마지막에는 검사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가 국어사전을 갖다 놓고 살펴봤더니 이 의미는 이런 것이고, 우리가 발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속기한 것을 살펴봤더니 그 어디에도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했을 뿐 골프라는 단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사진이 왜 나온 겁니까? 골프까지 치고 사진까지 찍었는데 그런 사실 다 부인하고 왜 모른다고 하느냐? 라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저는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나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실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붙여놓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위 사실 공표죄 사무나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빠져나가면 애매하면 인식이고 애매하면 의견이고 뭐 그런 단어 사용한 적도 없고, 사용한 적 있고 그게 허위 사실을 하더라도 그건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나온 설명에 불과하니까 그건 잘라놔야 되고, 그럼 어디에서 허위 사실 공표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이런 식으로 판결하면 허위 사실 공표죄는 저는 사문화된다고 보고, 허위 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빠져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모든 방법을 다 상세하게 알려준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거라고 많은 국민들이 1심에서 3명의 판사가 2년 넘게 심리를 해서 재판을 해서 결론을 내렸고, 항소심에서 특별히 뭐 다른 증인이 나와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기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많은 국민들이 예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의 사법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리에 따른다면, 법과 원칙에 따른다면 이런 항소심 판결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법원만큼은,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만큼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해 주기를 바랄 뿐 그 결과는 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일부에서는 이번 이재명 대표 2심 결과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탄핵 심판 자체가 법리, 그 다음에 헌법 원리, 원칙 모든 것을 무시하고 정치 상황에 따라서 정치인이 어떻게 되는지 눈치를 보면서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의 결론을 좌지우지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탄핵 심판 자체가 100% 지극히 정치적 판결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사건이 탄핵 심판에 어떤 쟁점과 어떤 법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일도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판결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는 그만큼 헌재가 정치화되어 있고, 탄핵 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 상황의 눈치를 보면서 헌재 재판관이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 말과 적어도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결정은 내리지 않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사법부에 대한 헌재를 포함해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탄핵 심판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더 엄격한 잣대로 지켜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판결 선고 전에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 이유를 바탕으로 해서 법리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판결 이유나 판결 결과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비판의 여지 없이 허용되어져 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